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정법 강연이랑 스터디 가이드 자료들,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 스스로 좀 촌스러움에서 벗어나서 세련되고 우아해지고 싶으신데, 주변에서는 오히려 냉정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고, 또 진행하시는 사업 계약도 잘 안 풀려서 답답하시다고요? 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요, 내면의 실력, 그리고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어떻게 진짜 우아함으로 이어지고 또 삶의 돌파구를 찾게 해주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겉모습 말고요. 진짜 우아함을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지금 꽉 막혀 있는 이 상황을 풀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 가르침 속에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보죠. 자료에 보면 그 우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천손이라고 하던데, 어, 그러니까 하늘 자손들의 본성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네요. 근데 왜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될까요? 겉으로는 나름 노력하는데도 말이죠. 네, 이 가르침의 핵심은요. 그 우아함이라는 게 외적인 꾸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내면의 실력, 여기서는 이걸 질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는 거죠. 뭐랄까, 내적인 어떤 깊이, 무게감, 이런 거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겉을 꾸며도 어색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질량. 네. 그래서 정법 공부 같은 그런 내면 수련을 통해서요. 뭐 3년이든 10년이든 시간을 들여서 이 질량을 채우면요. 억지로 막 애쓰지 않아도 말이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그 우아함이 묻어나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량이라고 보는 거군요.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세련되려고 해도 좀 티가 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아까 그 주변에서 이기적이다, 욕심 많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욕심에 대해서는 이 가르침이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가르침에서는요. 질량이 큰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본래 욕심이 많다고 봐요. 오히려요? 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이런 강한 에너지를 타고났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부정적인 탐욕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큰 일을 해내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동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탐욕이 아니라 큰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기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걸로 좀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그 욕심의 방향성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이랑 연결되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주나 실력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 공부입니다. 사람 공부요. 재주나 실력은 그럼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편, 그냥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만난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법을 아는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리거나 막힌다. 이걸 아주 강조해요. 특히 이 가르침에서는 그 2012년 12월 21일을 되게 중요한 귀점으로 보는데요. 네. 그 이전까지는 뭐랄까 사람을 좀 잘못 대해도 기회가 주어지던 성장기였다면요. 이 시점 이후로는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게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와, 시대가 변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졌다. 그럼 그 바르게 대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걸까요?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겸손과 존중. 겸손과 존중. 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그걸 막 내세우지 않고요. 누구를 만나든 일단 나를 낮추고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가짐. 이게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또 막힌 일을 풀어가는 기본 원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죠. 네.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 실천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겸손과 존중을 보여주는 예시로 그 풀빵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길가에서 좀 힘들게 풀빵 파시는 할머니께 다가가서요. 따뜻한 풀빵 몇 개 사드리는 그런 작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한 동정심
이걸 넘어선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존중의 행동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달란트, 일종의 복이나 공덕 같은 걸로 정립된다고 설명을 해요. 아, 달란트. 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어른의 그 진심 어린 축복의 말 있잖아요. 축원. 그게 큰 힘이 있어서 하늘에 전달되고 그게 결국 개인에게 홍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커피 한 잔 값 정도의 작은 존중, 작은 배려가 보이지 않는 달란트가 되고 또 어른의 진심 어린 축원을 통해서 홍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야, 이거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군요. 진짜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당신이 원하시는 그 세련됨과 우아함, 그리고 사업에서의 돌파구, 이게 겉모습을 바꾸거나 성공 자체에 내달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꾸준히 내면의 실력, 즉 질량을 키우고 동시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겸손하고 존중하는 이 사람 공부, 여기에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고 막 직접적으로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내 앞에 온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역설적으로 나의 길을 열어준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장의 이익이나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 보이는 아주 사소한 만남 속에서도요, 의식적으로 작은 존중과 겸손을 꾸준히 한번 실천해 나간다면 앞으로 당신의 삶과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